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의 정수 시즌2 아나운서 최슬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약세를 보였지만 경제 재개 기대감에 힘입어서 소매 관련 주들은 강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전국적으로 요란한 비가 내린다는데 증시에도 약간 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아서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 이제 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겐 든든한 캡틴 이정수 위원님이 계시니까요. 자, 이정수 위원님과 종목 상담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02-32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매매의 정수 직접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로 소통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에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이 불법 유사 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름만 불러도 든든한 우리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할 차례인데요. 자, 내일이 또 연휴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좀 거래가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정수 위원님, 오늘 장 흐름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도 어제처럼 이제 시장이 뭐 이렇게 깔끔하게 올라가지는 않는데 어제도 좀 공매도 때문에 흔들림이 좀 나왔고 오늘도 계속 그런 영향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매도에 너무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진짜 공매도로 시장을 박살을 낼 거면 지금 LG화학,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 저렇게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매도와 함께 정말로 이 시장을 정말 크게 하락을 시키려면 우리나라 시장 혼자만 빠지면 안 되고요. 글로벌 시장과 함께 하락장으로 돌아서야 돼요. 과거 뭐 유럽 신용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리스 사태처럼 뭔가 큰 악재가 터져야 되는데 아니면 서브프라임처럼 뭔가 큰 악재가 터지면서 시장에 큰 그 출렁거림, 그러니까 큰 하락 이런 게 좀 발생을 하면서 같이 공매도의 세력도 거세지면은 원래 요만큼 10% 빠질 거 20% 빠지고 20% 빠질 거 40% 빠지고 하는 거거든요. 공매도를 치게 되면. 근데 지금은 유럽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잘 빠지지를 않아요. 거기다 미국에서는 지금 뉴욕시에서는 19일서부터 해서 극장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모이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도 이제 정상 운행을 이제 한다라고 합니다. 헬스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코로나의 확진세가 이제 잡혔기 때문에 뭐 2차 접종, 3차 접종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이전에 코로나 시대 이전에 경제 회복세를 꿈을 꾸면서 지금 소비주들이 하나둘 이제 움직여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소비주들이 꿈틀꿈틀 거리긴 하는데 뭐 완벽하게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버틴다 정도의 느낌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 나온다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한 종목들 한 2% 빠지면 폭락이라도 많이 표현을 해요. 폭락이라는 건 하루 만에 15% 이상 빠졌을 때를 폭락이라고 하는 거고요. 10% 이내에서 조정받는 거는 과거에서는 흔했던 조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약세장에서 과거에 뭐 빠지는 거는 그냥 비일비재했어요. 그냥 하루 5% 빠진다, 그 다음날 또 7% 빠진다. 그냥 늘상 있었던 일이었죠. 2015년도 전후로 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작년서부터 원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빠지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2%만 빠져도 폭락이라도 다들 겁을 많이 내시는데 물론 2% 빠지는 거 저렇게 빠지는 건 아니죠. 뭐 2%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면 그게 이제 모이면 또 10% 빠지는 건데
코스피를 보더라도 코스닥을 보더라도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과 뭐 다른 해외 시장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최근의 조정을 보면 코스닥도 지금 고점에서 우리나라 시장 몇 프로 빠졌냐면요. 어제도 2% 가까이가 빠졌는데 고점에서 우리나라 시장 혼자 7.3% 빠졌습니다. 코스닥만.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뭐 잘 버틴다는 얘기는 나와주고 있죠. 근데 그래도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을 비교를 해봤을 때에서는 여전히 좀 억울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또다시 공매도 얘기들이 지금 계속 오늘도 나와줄 텐데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박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시장 혼자 계속 빠지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흐름들은 공매도의 영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지만 공매도 때문에 시장 폭락은 아니다. 공매도 핑계 대비 눌림목이 지금 같이 나와주는 거다. 그래서 눌림목 수준 내에서 지금 공매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지금 제약주라고 어제 얘기가 나왔듯이 제약주의 흐름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대형주들은 뭐 삼성전자를 보든 LG화학을 보든 삼성 SDI를 보든 IT 대형주들, 그다음에 오늘은 조선주가 좀 흔들리지만 뭐 철강주들 그렇게 뭐 생각보다 계속 조정이 막 심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뭐 동국제강 어제는 많이 빠졌지만 오늘은 더 이상은 안 빠지죠.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빠진다라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원래 자리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밑으로 다 내려가야 돼요. 이쪽으로 쭉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시장으로 봅니까? 지금 동국제강이 여기서 마이너스 85% 빠질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 철강 업종으로 보고 있지. 그래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급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시장 혼자 계속 자빠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도 생각이 있으면 하락장에서 공매도를 크게 내려칠 것이지 지금 장에서는 공매도처럼 보이게끔 만들어 놓고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폭락세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은 저는 시장이 언제 그랬냐듯이 또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바로 그 소비주들,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들 계속 순환매가 돌거나 계속 이쪽이 움직일 거예요.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정유주, 화학주, 철강주, 조선주, 해운주, 기계주 이쪽 경기 순환매주들 조정받으면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고 소비주들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슬슬 소비주들의 흐름들이 좋아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소비주를 추천해드렸고 지난주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종목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것은 이게 5일선 회복의 양봉이 나와야 돼요. 지금 코스피도 이게 이렇게 5일선 회복을 하면서 3,200 쪽으로 안착을 해주는 양봉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게 없이 계속 줄줄줄 밀리니까 당연히 시장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느낌이. 저게 계속 빠지는데 어떻게 시장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줄줄줄 빠지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빠질 때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흔들다 그러면은 뭔가는 폭등을 하고 있을 건데 지금은 종목들이 빠지는 가운데에서 뭔가는 빠지고 뭔가는 움직이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어제 이제 사료 관련주들 그래서 사료, 비료, 식량난 얘기가 나와주면서 뭐 식량 정쟁 얘기, 식량이 부족해질 것이다. 거기다 옥수수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뭐 에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사료, 비료 가격들이 이제 급등을 할 거고 거기에 따른 뭐 수혜주들이 어제 오늘 좀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는 부분. 요거 말고서는 사실은 뭐 지금 시장에서 딱히 장이 강하기 때문에 종목들이 좋은 게 있다? 이거는 없고요. 계속 관만장세를 펼쳐주시되 시장이 코스닥이 1,000을 안착을 하든 코스피가 3,200을 안착을 하든 그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수익률이 나오거나 종목들이 움직일 텐데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웅크리고 적게 맞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더라도 대놓고 그냥 맞으면은 한 방에 그냥 급소 맞으면은 바로 넉다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맞더라도 잘 피해야 되는데 그 피할 수 있는 업종이 뭐냐? 많이 안 올라간 업종들, 그다음에 실적이 되는 업종들. 그게 실적이 되는 애들이 뭐 IT도 있겠지만 철강, 조선, 해운, 기계 뭐 이런 쪽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이 있죠. 이쪽 애들이 그래도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올라간 폭이 그래도 좀 적은 애들이 좀 있을 겁니다. 조정받으면 또 싼 종목들이 되고 그리고 소비주들도 올라간 건 없고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뭐 소비주들은 뭐 거의 뭐 망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슬슬 좋아지는 부분들 주식은 기대감에 움직이는 겁니다. 작년에 적자가 예를 들어 1,000억이었다. 근데 올해 적자가 100억이다. 물론 적자는 적자지만 900억을 어쨌든 간에 덜 손실 보잖아요. 이런 기대감. 올해는 적자 100억이지만 내년에서는 흑자 1억이라고 나면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 희망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보다 내일이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에 지금 해외 시장도 움직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움직이니까 경기 민감주하고 소비주들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IT 섹터들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거였으면 삼성전자 더 빠져야 돼요. 하이닉스도 완전 박살나야 됩니다. 근데 안 빠져요, 잘. 안 빠진다라는 얘기는 IT 섹터들도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반도체 지금 모자르다고 달라고 난리인데 반도체 어디서 많이 찍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찍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기에 이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상황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반도체 섹터가 영영 죽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시점이 딱 되면, 갈 때가 되면 지금 낙폭가들은 좀 많이 빠졌거든요. 5월 달에 반도체 특별법도 있고 21일 날 삼성전자하고는 별로 그렇게 뭐 얘기들이 나와주는 거 있지만 어쨌든 그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겠죠. 뭐 탄소에 대한 얘기, 뭐 신재생의 얘기 나올 수 있고, 뭐 북한에 대한 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반도체 얘기는 빠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21일 날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속 기대감을 또 불어주는 또 반도체 섹터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미 벌써 많이 빠진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요. 반등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면 분위기는 급반전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도 저 모양은 아니에요. 장대 양봉이 필요합니다. 양봉이 필요한데 여전히 양봉이 없는 양봉이 부재인 시장. 그러나 버티기는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 주요 타겟으로 꼽혔었던 바이오 업종 아니나 다를까 어제 좀 큰 폭으로 내리면서 코스닥 시장도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매일 거래를 하는 게 또 답이 아니죠. 우리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시장 크게 보면서 좋은 종목의 때를 같이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종목, 우리의 표적 종목 알아보러 함께 가보시죠. 네, 일단 뭐 지난주 종목들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지난주 수요일에 편입됐던 종목인데 지금 목표 수익률을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3.2%가량 지금 수익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록뱀 미디어도 지금 1%대 수익률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요, 195%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종목도 좀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편입된 종목인데요. 요즘 소비주들 움직임 심상치 않아서 좀 호텔신라 편입을 했는데 호텔신라 지금 현재 매수가 88,000원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 바로 CJ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CJ입니다. 이전에서도 한 2달 전인가에 여러분들한테 CJ를 아마 3월 달에 아마 여러분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바닥에 섰던 대형주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뭐 넷마블, 그다음에 뭐 CJ 이런 종목들 바닥에 있는 것들, 널브러져 있는 것들.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시장이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철강주가 움직일 것이고 건설주가 움직일 것이고 조선주가 움직일 것이고 하면서 막 말씀을 드리면서 대형주들도 순환매가 나올 거다 했더니 넷마블도 20%인가 넘게 올라갔었죠. 23%인가 25%인가 수익을 내줬었고 그다음에 삼성물산도 15% 넘게 올라가주는 흐름들이 있었고 삼성엔지니어링은 거의 뭐 30% 가까이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CJ도 그때 바닥에서 올라간 게 별로 없어서 계속 뭐 노란톡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유리하다, 안 빠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시장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죠? 계속 조정받고 있는 과정에서 그래도 올라가는 업종과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결국 못 갔던 애들. 그래서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오늘 정고점 돌파가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더 AS 겸 조정받으면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좀 안전하니까 그래서 오늘 가격 전략을 좀 이따가 드릴 거고요. 자, 일단 CJ는 좀 이따 가격 전략 드릴 거고 어제 말씀드렸던 호텔신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신라. 자, 가격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아쉽게도 좀만 더 빠졌었으면은 어제 저가가 88,700원인데 700원만 더 내려섰으면 들어올 뻔했는데 근데 굳이 뭐 지금처럼 시장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도 않는데 좀 올라갑니까? 지금 빠지잖아요. 지금 시장 빠지고 있는데 굳이 종목들을 비싸게 살 필요는 없고 좋은 종목을 싸게 사겠다라는 관점으로 저점 조정시 매수를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텔신라는 이미 전고점은 이미 돌파가 한 번 됐고 그다음에 수급이 무엇보다 좋아요.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들,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계속 최근에서 지금 사주고 있는데 저 수급이 좋다 보니까 조정 시에 싸게만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거는 내려오면은 여러분 살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되는 종목인데 삼성 계열사 분리가 되게 되면은 이쪽에 오너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이부진 씨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지금 빵프로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뭐 삼성생명과 그다음에 삼성전자 뭐 이런 지분 맞교환이라든지 뭐 지분의 확보를 위한 뭔가 물밑 작업들이 이제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에서는 향후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나중에서의 계열사 분리를 했을 때에서 지분 확보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한 부분들 때문에서라도 주가는 우상향으로 그래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매입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아마 그런 관측이 이건 제가 예상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기사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이건희 그동안의 회장의 그 상속 부분과 그다음에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래서 분배했을 때에서 시나리오가 요러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서는 결국은 호텔신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아마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지금 유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가 외국인들 많이 사고 있는 것 같고 주가가 좀 싸지게 내려오면 뭐 85,000원 내려가면 더 좋죠. 뭐 싸게만 내려오면 그리고 소비주들이 지금 해외에서는 소비주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이제 작년 2월 달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 이제 처음에서는 뭐 우한폐렴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19로 나중에 이름이 명명이 됐죠. 바뀌었는데 처음 얘기 이슈가 나올 때에서 저도 제약주를 봤어요. 미국의 제약주 움직이더라고. 막 50%, 40%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은 꼼짝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움직였냐면 한 달 보름이 지나니까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야 이게 글로벌 시장인데 쟤네들이 움직였는데 우리나라 시장 안 움직이는 건 이거는 무슨 뭐 너무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저기서 움직이면 과거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뭐 소비주가 움직인다, 철강주가 움직이면 그 다음 날에 바로바로 움직였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근데 그렇지를 않고 일주일 지나도 꼼짝도 안 하길래 아 이거 제약주들은 아니구나라고 3월 달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의 종목이 계속 움직이더니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이 3월 중순 무렵인가 그때서부터 코로나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하기 시작하죠. 4월, 5월, 6월, 7월 계속 올라갑니다. 저도 그래서 부랴부랴 4월 달에 제약주를 다시 추천하기 시작했던 건데 원래는 제약주들을 2월 달에 그 미국에 있는 제약주들이 움직이길래 원래 그때서부터 추천하려고 째라는 봤어요. 그런데 안 움직여서 그냥 냅뒀던 건데 그게 한 달 보름 만에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경험을 비추어 보면 지금 미국의 소비주들이 이제 움직인다라 그러죠. 그러면은 과거처럼 바로바로 안 움직이는데 이게 또 바로바로 안 움직이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다 미국 시장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째려보고 있으니까 소비주들을 다 째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차를 두는 겁니다. 개인들이 포기할 때쯤.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패턴을 계속 바꿔요. 이게 10년 전에서는 쟤네들이 뭐 미국에서 뭐 자동차가 움직였다. 그럼 바로 움직이거나 뭐 이랬거든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뭐가 움직이면 바로바로 안 움직입니다. 한 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뒤늦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 이거 안 움직이는구나 포기할 때쯤 그러면은 그때 경험으로 봤을 때에서 지금 미국의 소비주들이 하나둘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소비주들은 본격적으로 5월 달이니까 6월 달에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뻔하잖아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되면 당연히 소비주들이 살아날 거고 호텔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살아날 거고 한번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 주가는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런 종목은 얼마든지 조정 시에는 싸게 잘 모아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정도의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소비주들이 얼마나 강하게 움직여주는지는 다음 달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7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을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효과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으니 지금 뭐 아직까지도 뭐 미국에서 지금 뭐 마스크 벗고 지금 뭐 영업 제한이라든지 인원 제한이라든지 이거 해제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들었어도 설마 진짜로 그럴까 의심하는 분들 아직도 많습니다. 저 뻥 아닌가? 그러면서 또 하다가 또 인도처럼 또 불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하겠지만 정말로 미국에서 뭐 이제 메이저리그 열리고 풋볼 경기 열리고 막 극장 열리고 막 그러면서 그걸 정말로 확인이 되고 눈으로 보면 그 뒤늦게 이제 막 그쵸? 이슈가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 소비주 관련주들은 지금 제일 안전한 섹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서라도 호텔 신라는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보유를, 없는 사람들은 조정 시 매수를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미도달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거는 그냥 나중에 다시 내려오면 다시 추천하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CJ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CJ가 드디어 10만 원을 아까 돌파를 했는데 지금은 밀렸어요. 근데 10만 원은 돌파 한번 하는 게 어려운 거지, 한번 돌파했던 부분들은 물량들을 거기를 한번 그 방어벽이라 그러죠. 깨부셨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거는, 깨부시고 올라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CJ는 지주사로서 CJ 제일제당, CJ ENM, CJ CGV, CJ 대한통운, 대부분의 업종들이 음식 업종하고 많이, 그렇죠? CJ 제일제당부터 해서 음식 업종이라든지 뭐 소비 업종들, 영화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이런 소비 쪽의 섹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시장이 이제 소비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CJ 지주사는 이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의 월봉을 봐도 굉장히 바닥이 있죠. 월봉을 보면은 CJ는 과거 3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쭈르륵 내려가고 지금 완전 바닥에 있는데, 이 바닥에서 소비주들이 살아나게 되면 뭐 12만 원, 15만 원 올라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전에서 앞전에서도 이거를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작년에서 추천했었던 CJ였는데, 그때 생각보다 빠르게 이 대형주가 40% 수익을 내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때 당시 수익 40% 내고, 그리고 나서 쭉 빠졌길래 다시 내려온 자리에서 이제 95,000원, 96,000원, 97,000원대 여기서 다시 이게 쭉 빠졌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재공략을 이제 한번 시도를 아마 올해 3월 달에 했던 것 같은데, 3월 달 아니면 뭐 2월 달이죠. 뭐 2월 달보다 3월 달일 가능성이 높을 텐데, 3월 달에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까지 계속 안 움직였다가 이제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했죠. 이렇게 한번 돌파를 하면 그때에서는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또 대형주의 또 특징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닥에 있던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때도 요 바닥에서 여기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 시장이 순환매가 나오니까 이런 걸 공략하면 수익이 난다 해가지고 얘기했던 요거에 그때 당시 한 15% 정도가 올라가줬고,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때 당시 바닥에서 널브러져 있을 때 얘기했더니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거의 40% 가까이 올라가줬고, 그다음에 넷마블은 올라오다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바닥에 널브러졌을 때 얘기하니까 한 2, 3주 지나니까 알아서 지가 올라가더니 수익을 꽤 준 종목이 됐죠. 얘도 한 20% 가까이가 올라가줬고, 지금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을 때 공략을 하면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매수 가격은 제가 98,000원을 쓰긴 했는데, 지금 장이 좋으면 사실은 이게 10만 원 안착이 되게 되면 호가가 바뀝니다. 호가가 어떻게 바뀌냐면 밑에서는 100원씩 움직이죠. 근데 10만 원서부터는 500원씩 움직이니까 5호가씩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개 호가가 움직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10계단을 여기서는 2계단 만에 움직입니다. 그럼 세력들도 생각이 있으면 10만 원 안착하게 되면 밑에서 매집을 해놨다면 이제 올리면은 수익이 빨라지겠죠. 왜냐하면은 20호가 올리는데 4호가만 올리면 올라가니까. 그래서 10만 원 안착하는 것서부터가 이 주가의 시작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전에 10만 원 안착하기 전에 여러분들 주식을 좀 싸게 사셔야 되는데, 일단 매수 가격은 98,000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98,000원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코스피를 보니까 코스피가 지금 61선을 지지하고 아래 꼬리를 살짝 달아요.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하기보다는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근데 좀 부족해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5일선을 돌리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면은 저점 매수는 이제 물 건너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를 최대한 싸게 하시면 되는데 98,000원 어려울 것 같고, 99,000원까지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9,000원 쪽으로 장중에 밀리게 되면 공략을 해서 매수가 되면 이게 10만 원 안착하게 되면 이제 10만 원은 단단한 그 지지 라인이 돼요. 그리고 이 CJ는 소비주 섹터를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소비주 섹터를 영화서부터 해서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음식 업종. 그러니까 앞으로의 향후 전망에서 음식 업종들이 올라갈 그 이슈들이 많죠. 소비주들이. 그래서 차트를 보면 길게 보더라도 완전 바닥에서 이렇게 돌려 올리는 거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 안전한 섹터도 소비주 쪽에서는 CJ가 그래도 그나마 좀 매력적이지 않나. 그리고 음식 업종들도
앞으로도 계속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이고 그다음에 지금 식량난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죠. 그러면 음식 가격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 거기에 따른 마진도 또 많이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앞으로는 도래할 수 있다 정도를 보면은 CJ는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좀 매력적인 위치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99,000원 매수 가격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CJ 만나봤습니다. 99,000원 매수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 종목 상담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유진기업요? 유진기업이요. 유진기업 5,800원에 비중이 20%요? 5,800원에 비중 20%시고 예, 예. 자, 일단 시멘트 업종들도 최근에 경기 민감주로 잘 움직였었어요. 근데 이제 지수가 좀 밀리다 보니까 지금 조정이라는 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아직 조정이 마무리가 된 건 아니고 62선까지 밀릴 수가 있겠거든요. 네. 그러면은 밀리면 오히려 더 사세요. 아, 밀리면은요? 네, 밀리면 지금 보면은 네. 유진기업도 차트를 길게 한번 볼게요. 길게 보면 지금 바닥에서 쭉 3년 동안 빠졌다가 바닥에서 이제 건설업종이라든지 이쪽 업종 그리고 뭐 시멘트는 지금 얘네들도 뭐 부족하다고 뭐 쇼티지 상태 얘기가 한 지난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건설 경기도 재건축도 어쨌든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죽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을 지금 밀리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밀리면 또 다시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네. 주가의 방향이 우상향으로 지금 정배열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역배열에 뭐 하락 방향 타는 것도 아니고 조정받으면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5,200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거기서부터 그 이하서는 추가 매수를 더 해버리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오버버 반도체에, 어버브 반도체. 예, 어버브 반도체. 17,800원에, 얼마요? 17,800원에 30%야. 17,800원의 비중은 30%. 예, 조금 애매하게 좀 들어가긴 했는데, 어버브 반도체도 제가 작년에 이거 바닥에 했을 때, 추천을 하긴 했었었는데 가격이 들어앉은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그 방송 보고 샀는데. 작년에. 근데 작년에 얘기했던 거고, 방송이 아닌데, 원래 샀는데. 올해면은 어버브를 제가 추천했었었나요? 올해는 안 아니요. 했었던 것 같은데. 아, 딴 방송에서. 그렇죠. 딴 방송이겠죠. 예, 예. 저는 떠 있는 종목,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추천했던 거는 자화전자 뭐 그런 거, 네페스, 뭐 후성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떠 있다가 조정받을 때 공략했던 거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줬다면 아마 이 자리에 줬을 거예요. 어버브 반도체 13,000원대 줬을 텐데 17,800원에서 공략했다는 거는 전혀 기억도 없고 원래 제 스타일이 이렇게 떠 있는 걸 안 주거든요. 네. 네, 떠 있는 걸 안 줘가지고. 자, 어쨌든 어버브 반도체 지금 고점에서 좀 밀리고 있는데 차트는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거래가 실리고 장대 양봉에 쭉 올라갔다가 지금 밀렸잖아요. 이거 다시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예, 들어 올리면. 근데 주가 위치가 바닥이 아니니까 네. 나중에서 또 빠지면은 그때서도 또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면 물려가지고 예, 올라가면은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그렇죠? 근데 네. 빠지면 또 그대로 들고 있을 게 뻔하니까 이왕 빠질 때에서도 좀 적게 깨질 수 있는 섹터로 혹은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소비주들이 제일 만만하긴 한데 굳이 뭐 IT 섹터를 하겠다라 그러면 일단은 먼저는 올라올 때 한번 빠져나오시고 예, 보유하시면 일단 지지 라인이 여기 밑에 있고 빠질 때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실렸어요. 그러니까 18,000원까지는 들어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18,000원까지는 들어줄 것 같고, 그리고 21일 날에 이제 정상회담 때, 한미 정상회담 때 뭐 반도체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기사들이 계속 나와주겠죠? 네. 그럼 반도체 이슈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특별법도 만들어서 뭐 제정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면은 거기 이슈에 맞춰서 한 번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네. 수익이 나면 팔았다가 좀 네. 참고 기다렸다가 분위기 보고 다른 거를 재접근하든가 아니면은 얘를 다시 재접근을 하더라도 일단 한번 팔았다가 다시 보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대신증권요. 증권주 대신증권. 네, 대신증권은 좀 많이 14,800 올랐는데 얼마요? 14,800원에 어, 10%를 샀는 그전에 한 30% 사갖고 20%를 손절했어요. 손절이요? 수익이 한 아니고? 3, 4년 전에. 3, 아, 3, 4년 4년 전에? 전에 샀던 거예요. 아. 그래갖고 작년에 손절을 하고 한 10%만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손절하지 않고 그냥 냅뒀으면 수익이었겠네요? 수익이었는데 손절을 해버렸어요. 그러셨구나.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죠? 네. 어쨌든 대신증권 이제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증권주의 흐름이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만약에 정말 하락장으로 들어갈 거면 원래 증권주 오래 갖고 계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시장이 네. 약세를 보일 때에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빠지죠. 네. 예. 먼저 그냥 네. 밑으로 떨어진데 1등이에요, 얘네들은. 네. 약세장이나 하락장으로 될 때는. 근데 요즘에서는 그런 식으로 빠지질 않아요. 약해도 잘 버팁니다. 이게 아마 작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증권주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지금 그 현대상선 HMM도 그렇게 빠지다가 지금 강하게 네. 바닥에서 500% 올라간 이유가 못 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증권도 그동안 맨날 빠지니까 이제 그만 빠지려고 그리고 기관들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정을 받아도 또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은 조정을 받아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많이 안 빠지죠. 네. 원래 지금 뭐 오늘 조선주뿐만 아니라 뭐 철강주 엊그저께 그다음에 뭐 제약주들 뭐 빠지는 거 보면은 뭐 하루에 7%씩 막 빠지는데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원래 최근에 뭐 공매도 얘기 나오고 지수 막 흔들리고 그랬으면은 얘도 벌써 지금 16,000원으로 지금 13%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진다라는 얘기는 빠질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거라면 25,000원까지 보시고 그래 단기적으로 보실 거더라도 여기 21선 지지 보이죠? 네. 여기 21선 지지가 지금은 17,700원 라인이거든요. 저게 깨지지 않으면 조정을 받았다가 HMM처럼 또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보면 얘도 HMM도 많이 올라갔지만 21선 조정을 받고 거기 다시 튀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모든 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시장이 하락장으로 안 들어간다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시장의 모멘텀은 여전히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라든지 안 망가진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망가져도 우리나라만 거의 웬만하면 뭐 조선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그나마 그래도 잘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뭐 조선 같은 경우들은 뭐 알겠지만 뭐 중국 저가 매수했는데 다 꼬물딱지 돼가지고 수주들이 잘 안 나오고 우리나라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수주로 많이 몰리고 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자동차도 지금 뭐 기아가 지금 뭐 선전하고 있다라는 뭐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기술력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지금 잘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없어지고 다시 이제 소비주가 부활하거나 다시 시장이 살아 올라가게 되면 저는 결국은 시장이 다시 살아날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살아난 속에서 지수가 올라가면은 대신증권도 다시 가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요. 이거 21선 지지 되면서 다시 움직일 거 생각을 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시장 빠질까 봐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거꾸로 좀만 더 한번 버텨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하이트론, 하이트론 네, 매수 가격하고 8,800원에 50%요. 얼마요? 8,800원에 50%. 8,800원에 50% 비중은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는데 이거 보안주 섹터로 지금 들어가 있는 네, 것 네. 같은데 이거 네.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앞으로 학교나 운동장이나 이런 보안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 들어가셨구나. 네네.
자, 일단은 실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보니까 실적이 지금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보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매출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제가 단기로 들어갔거든요. 단기로 들어가셨는데 지금까지 들고 있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쵸. 현재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많이 빠졌네, 근데. 예, 일단은 갑자기 실적은 좀 그냥- 별로고 그다음에 주가를 보니까 하이트론이 바닥에서 네, 작년 12월 달서부터 해서 3월 달까지 많이 갔어요. 네. 한 300% 정도? 근데 바닥에서 안 사시고 8,800원에서 들어가셨으면은 최근에 들어가셨다 그랬죠? 네, 네. 아, 여기를 들어갔으면 깨질 때 들어가자마자 그날 당일날 손절이나 다음 날에 손절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말이에요. 일단 지금은 엎질러진 물이니까 일단 네. 전저점 자리까지 지지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한 8,000원 정도 네. 거기서 조금 이제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살아날 생각이 있으면 이쪽으로 넘어가겠지만 살아날 생각이 없으면 8,000원쯤 네. 갔다가 또 다시 빠지는 아,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추세는 네. 여기가 한번 깨졌죠. 네. 추세가 한번 깨졌기 때문에 여기가 이게 9,000원 깨졌을 때에서는 이건 들어가는 건 조금 피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떨어졌던 거예요. 예, 올라갈 때 차라리 올라갈 때 여기 보면 올라갈 때에서 탔으면은 그래도 먹고 팔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 네. 올라가는 기간들을 에서는 공략을 안 하고 이제 떨어질 때쯤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주식이 어려워져 버린 건데 근데 지금은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일단 8,000원이 네. 중요한 자리일 것 같아요. 네. 8,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거기서 뭐 손절 고민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물타기 외국인들은 하면 안 샀는데 될까요? 기타 법 예? 더 싸게 사서 추가 매수를 가격을 낮추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 매수할 때에서 장점과 단점이 장점은 단가를 낮춰가지고 빠져나오는데 네. 그렇죠 용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지만 잘못하면은 더 들어갔다 더 끼질 수가 있는 방법이죠. 아, 반등 없이 더 빠지면 왜냐면 원래 자리까지 밀릴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주식이 완전 바닥이면은 제가 네 8,800원에 샀으니까 이거를 한 50%를 더 사가지고 만약에 근데 반등 없이 만약에 3,000원 쪽으로 내려가면 어떡하죠?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면 그만큼 네. 빠질 폭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추가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모험인 자리예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번 더 빠져가지고 뭐 4,000원, 3,000원 내려가면 안 되겠지만 글로 내려가면 네.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반등 나오면 6,000원이라도 네. 자르면 그러면 손실은 줄어들지만 지금보다 손실은 커질 겁니다.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무모하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장도 지금 돌아서질 않았어요. 장도 계속 음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이 차라리 돌아서면은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모험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시장도 지금 음봉이고 시장도 음봉이고 종목도 아직은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관망만 하시고요. 만약에 시장이 강하게 양봉으로 돌아선다. 그럼 그때는 추가 매수 질문을 한 번 정도는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그 전에 얘가 알아서 8,000원 쪽으로 들어주게 되면은 네. 비중을 지금 많잖아요. 비중을 네. 일단 절반을 먼저 손절을 하고 나머지를 대응을 해주는 게 어차피 종목도 지금 빠진 것들 많으니까 저거 네. 8,000원에만 손절할 수 있으면 나머지들은 10% 정도는 얼마든지 딴 쪽에서 복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중간 점검을 위한 시장 점검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들 이거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전화 주셔서 우리 이정수 위원님이 맥 한번 딱 짚어주고 나니까 개운한 마음으로 전화 끊으시잖아요. 이런 개운함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죠.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CJ였는데요. CJ 개장 직후에는 5% 가까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지금은 살짝 좀 꼬리를 달고 내려와 있습니다. 1.75%가량 상승하면서 99,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매수가로 99,000원 제시해 주셨었죠. 자, 그리고 이제 개장한 지 1시간 3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좀 장 초반에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0.24%가량 내리면서 3,12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대체로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1% 가까이 하락하면서 952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이 돌아올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들도 있었는데 오늘도 코스피로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정수 위원님, 이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아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현재 수급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관도 외국인들도 관망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한번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오늘 기관도 외국인들도 크게 어제에 비하면 그리고 최근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장이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797억. 이거는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닙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그냥 뭐 1분 안에? 1분이 뭡니까? 10초 안에 이거는 1,000억으로 수익으로 매수를 순매수로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지금 매수도 매도도 하지 않는 거의 관망 수준에 지금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수도 빠질 만큼 빠졌어요. 지수도 빠질 만큼 빠졌고 미국 시장이 여기서 폭락만 해준다라 그러면 쟤네들 공매도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열심히 공매도를 더 열심히 칠 텐데 지금 미국 시장은 지금 코로나 지금 종식 선언을 앞두고 확실하게 지금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마스크 벗고 그다음에 이제 인원 제한도 다 풀어버리고 이제 뭐 극장을 가도 괜찮다. 인원 다 이제 그 영업 제한들을 다 싹 다 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게 효과가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지 않는다라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서는 말 그대로 이제 미국은 완전 정상화가 되겠죠. 그 소비가 폭발적으로 계속 살아날 거고 뭐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동안 소비를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막 사들이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식들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면은 공매도를 치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큰일 났다. 뭐 변종이 나왔는데 뭐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지금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은 공매도 애들도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공매도를 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 상황은 알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를 쉽게 여기서부터는 막 세게 치기보다는 관망으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지수도 우리나라 시장은 해외 시장에 비하면 미리 빠졌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모양도 아래 꼬리가 살짝 달려주는 낙폭 그 과매도 구간. 코스닥은 여전히 좀 체감이 더 안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매도 구간 쪽에 지금 접근이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손절보다는 계속 관망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 뭐 종목들도 막 무너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안 무너지죠. SK하이닉스 안 무너지고요. 삼성 SDI, 뭐 LG화학 모든 종목들이 지금 빠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버텨줘요, 그래도. 그리고 이쪽 애들이 버텨주면서 시장이 이제 못 올라가게 또 막기 위한 또 흐름으로는 오늘은 조선주를 열심히 지금 때리고 있는데 아침에 하락폭보다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인 상황입니다. 아침에 뭐 4%, 5% 빠진 애들이 많이 보였는데 조금 낙폭을 좀 줄였고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지금 조정을 받는 거고 많이 빠졌던 지금 뭐 현대차도 어제 이어서 지금 다시 양봉을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많이 어제 빠졌던 셀트리온도 오늘은 2%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급락은 없어요. 급락은 없는데 재미가 없을 뿐. 그래서 오후장도 계속 이렇게 재미없는 시장은 계속 유지가 되지만 이 재미없는 게 폭락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 그냥 버티는 수준 속에서 있는 거고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당연히 밀리는 거고요. 많이 빠졌던 애들은 덜 밀리거나 이제 반등을 노려야 되는데 그 반등의 시발점은 장대 양봉.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매도를 멈췄어요. 지금 매도를 멈췄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장대 양봉이 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내일 휴장이고 내일 이후에 오늘까지 이제 아시아 증시 이제 중국하고 일본은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이제 열리고 나서 그리고 뭐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휴장 끝나고 나서 안 빠지고 계속 버텨주면 우리나라는 5월 5일 잘 쉬고 5월 6일서부터 해서 반등세의 기미가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오는지는 이거는 가봐야 되는데 저게 나오면서부터 해서 분위기는 급반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맨날 빠지니까 막 기분도 안 좋고 막 더 빠질 것 같고 공포스럽죠. 근데 저렇게 양봉 하나만 딱 나오게 되면요. 종목도 그때서는 뭘 사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될 거예요. 뭘 사야 되나. 종목도 올라가거든요. 저렇게 양봉만 딱 나오면. 근데 오늘 만약에 손절을 한다. 근데 휴일을 지나고 5월 6일서부터 해서 양봉이 나와서 올라가 버리면 그때서는 손절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또 어려워요. 손절을 했는데 손절했던 종목이 올라가 버리니 이제 손절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무섭고 그러다가 결국은 참고 하다가 종목들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또 쫓아 들어가고 그럼 또 물리고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진 거니까 덜 깨지면서 잘 버텨주는 게 지금은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손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손절을 할 거면은 미국 시장이 급락할 때 같이 그때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이 나올 거니까 미국 시장이 급락 나오면 그때에서 손절을 고민해 보시는 거고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 혼자만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는 억울해서라도 보유가 맞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 후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 자, 후성도 지금 많이 빠졌죠? 지금 10,000원까지 밀려져 있는데 일전에 이거를 9,850원인가 여기서 한번 추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수익을 쭉 냈다가 지금 다 밀렸는데 박스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왼쪽에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여기도 쭉 올라가고 쭉 조정받고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죠. 쭉 올라갔고 쭉 내려왔고 여기서까지가 이제 여기가 비슷한 거고 반등 줬고 그리고 조정받았죠. 이제 조정받았으니까 이제 지지하고 다시 돌려 올리면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들은 다 팔질 못했습니다. 이전에서도 봐서도 여기서도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 물량들 정리를 못했어요. 많이. 그리고 올라갈 때도 물량들이 들어왔고 떨어질 때 거래가 말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 없이 그러니까 거래가 실리면서 빠졌으면 세력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떨어질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점으로부터 해서 떨어질 때 기가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정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도 한 번은 들어줄 거고 얘가 탄소배출권 관련주 쪽인데 탄소배출권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 탄소에 대한 이 부분은 아마 점점 얘기들이 더 가속하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후학자들과 지금 과학자들이 원래는 지구 이거를 그러니까 그 데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지구 종말을 가기 전에 이거를 탄소 때문에 이게 기후가 2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에서는 어떻게 될 건지 의견은 분명하지만 이거의 인류 종말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문제 속에서 원래는 2050년 얘기했었는데 이게 점점 앞당겨지고 있거든요. 2040년, 2030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져 버리니까 이제는 이제 탄소를 이제 줄여야 된다. 그래서 각국에서 지금 갑자기 얘기가 나와주는 거고 그래서 자율주행차, 친환경 자동차 얘기가 갑자기 작년부터 나와주는 것도 같은 이슈인데 그러면 탄소에 대한 얘기는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올 거고 이게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다 보니까 이 탄소에 대한 뭐 예를 들어 반도체 사실 뭐 없어도 우리가 뭐 살아가는데 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식량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한 이제 식량난 내지는 이걸로 인한 뭐 기후 변화로 따른 어쨌든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한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 뭐 등등 해 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는 부분이 이제 올해 계속 얘기가 나와줄 거고 올해 내년에서 아마 탄소에 대한 부분들은 이슈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가격도 뭐 구리 가격 못지않게 계속 상승을 해주니까 아마 이것도 계속 주요 있게 아마 다룰 수 있는 문제로 대두가 되면 갈 때가 되면 가겠죠. 그래서 거래 없이 빠지는 부분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갖고 있다 보면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다 지금 힘을 못 내요. IT 섹터들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재생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 뭐 유럽에서부터 우리나라도 계속 그런 쪽의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뭐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갈 때 되면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보유를 하시면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의 컴투스.
지금 요거는 거래가 실리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등 주면은 잘 빠져나오시고요. 이거는 빠질만 했죠. 많이 올라갔고 컴투스는 좀 올라갔고 매수 가격 16만 4천 원. 그러니까 거기서 공략을 해서 갖고 있을 게 아니었는데 16만 원 깨질 때 손절했었어야 되는데 얘는 안 좋은 게 거래가 실리면서 빠졌습니다. 올라갈 때 굉장히 무거워요. 얘는 16만 원 돌파 어렵다고 보고요. 전저점이 깨지면은 그때도 손절을 좀 해야 됩니다. 13만 원짜리가 깨지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좀 감행을 하시고 안 깨진 상태에서 반등 나오면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 들어주면 그러니까 16만 원 돌파된다는 것은 조금 이 거래가 터진 거로 봐서는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16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그냥 미련 없이 종목 교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시장이 무너질 것 같지만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공포감보다는 시장은 좋아요. 근데 시장이 좋으냐?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양봉이 나와야 좋은 건데 분명히 시장은 지금 안 좋은 건 맞아요. 안 좋은 건 맞지만 손절을 하거나 폭락 상세로 가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 이 분위기는 분명히 반전을 이뤄야 되는데 5월 달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그 이슈들을 좀 기다려보고 거기 그 호재에 반응을 하면서 시장이 얼마나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경기민감주도 실적들 다 괜찮아요. 2분기, 3분기, 4분기 철강부터 해서 다 좋습니다. 그 실적들이 반영이 안 되고 주가가 안 움직인다. 그럼 시장 포기해야 됩니다. 시장 떠나야죠. 하락장 나올 건데. 근데 저는 하락장보다는 그게 또다시 반영이 되면서 다시 저는 시장이 뭐 올 연말에 뭐 3,500, 뭐 내년에 4,200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은 조금 참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잘 버티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쉼없이 종목 상담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그래도 아쉬우시죠? 자,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또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연휴죠.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목요일에 또 알찬 소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